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3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서울 구경주에 대통령배 대상경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시즌 최강의 국산마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죠. 자, 그동안 대통령배 4연패를 달성했던 넘사벽 같은 존재 트리플 라인이 출전 등록만 하고 출전하지 않는 관계로 그 어느 때보다도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서울 구경주 대통령배 대상경주 저희가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굿마운트 같은 경우에도 훈련식 컨디션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지구력 보강에 좀 더 신경을 써놨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이 주요할 수 있는 선행 선입형 전력으로 추천 가능하겠고요. 11번 울트라 N이 그 전에 훈련했을 때보다 확실히 힘이 붙은 걸음입니다. 이 말이 외곽에서 이렇게 대차게 선행을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부담 증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승 승급에 대한 의지가 높을 이번 킹 오브 룰즈가 이번 경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5번 럭키법전 이번 경주 승급전을 맞이합니다. 웬만한 말들은 다들 선두권 공략을 우선시 해놓고 말을 성장을 시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 보고 문세영 기술의 안전 교체를 고려해 본다면 기습은 주의가 필요하죠. 자, 이제 찬바람 불면서 조금은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1300m 직전처럼 막판에 한발 쓰는 전략. 12번 금화 슈프림. 이번에 5번 어마무시가 선행 나서더라도 8번 스피드홈은 외선 따라붙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8번 이 스피드홈이 되겠고요. 이번에 자, 게이트 안쪽. 자, 빠른 말들이 즐비합니다만 한 템포 떨어져가지고 한 박자 떨어져서 중위권에서 힘 한 배 잘 되는 레이스로 막판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4번 문학 리어드고요. 이 말이 원래 좀 이렇게 덩치 대비 좀 이렇게 들뜸이 있어가지고 선행을 나서는 게 유리한 말이거든요. 선행을 9번 소울리 마제스틱 이철경 기수라면 분명히 옆에서 들이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경합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힘 소진을 하고서는 힘 한 배가 가느냐 선입으로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힘 한 배가 저절로 되느냐 이 부분의 차이에서 흑전사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셈이죠. 1번 톱브레인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1순에 대한 기대치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전력 6번 썬더블레이드가 사실 이 편성에서는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 우승 후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너지면서 3위로 승급을 했었던 현 등급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들이 세이브 더 월드하고 그 마신차가 지금까지 나왔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 박빙의 승부가 될지언정 세이브 더 월드 입상 이상의 가능성을 무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주는 1200m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자, 입상을 차지했었고요. 이번에 브려즈 예선에서도 6번 닥터카슨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1번 얼러브레이드는 이번에 케이트 1번 만에 하나 8번 이 레전스톰이 선행을 나서더라도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력 있어 보이네요. 4번 최강팀 직전에 문화일보배에서는 2선 외곽에서 따라가며 2착을 했지만 직전에 분패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평가고요. 직전에 늑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2위권까지는 힘들었더라도 2마 격차는 좀 좁혔을 것 같아요. 2번 KN 로드 자, 이번에 복병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주 풍성한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 다음 3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한마디로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최근에 입상 전력이 있는 말도 이번에 과신할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되겠는데요.
과연 실전 변화의 기대치 또한 적정거리 실전의 컨디션 좋아진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일요일 스타트에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가장 주되게 잡고 가는 맥은요. 직전 경주 아쉬움을 만회할 말들을 공략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직전에 잘 뛰었던 말들도 있고요.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말도 있고요. 뭐 이미 현 등급에서 경쟁력을 갖춘 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 우선 4번 이스트 반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스트 반은 데뷔 이후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슬립웰이라는 21조 임봉춘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걸출한 선행마와 맞붙습니다. 두 번째 경주에는 첫 번째 경주 때 그렇게 당했는데 설마 옆에 가서 붙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가서 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퍼지죠. 퍼질 줄 알면서도 가서 붙었어야 하는 이유, 이 말은 선행마입니다.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 하고요. 심지어는 그 정도의 순발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죠. 슬리벨이라는 강선행마 옆에 붙을 수 있을 만큼의 스피드,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 강공이 주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서륙전 기대. 자, 5번 골든 서비스, 그리고 8번 큐피드 스카이, 10번 문학탭. 비슷한 내용의 말들입니다. 자, 5번 골든 서비스는요. 데뷔전은 물론 같은 마방 소속주에서 출전했었던 스피돔이라는 말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가면서 자기 자리를 잃고 방황을 하면서 선행마로서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죠. 외곽의 불리함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절치부심 전력 보강하고 출전하고 있는 5번은 골든 서비스입니다. 안장이 이호식 기수, 부산에서 올라와 원정화에 있는 이호식 기수가 안장을 했다는 부분도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말에 대한 편견 없이 산뜻하게 말을 몰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이고요. 기본 순발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판단인데다가 선입도 가능합니다. 골든 서비스는. 이호식 기사의 좋은 후 기대해보겠고, 8번 큐피드 스카이도 이 말도 마찬가지죠. 주행심사 때 분명히 선두력을 보여줬거든요.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데뷔 전에 어머나 더 빠른 말들이 나타났어요. 어쩔 수 없었던 졸전이 이번 경주에는 이때 그 당시에는 이호식 기수가 기승했었네요. 이번에는 이혼진 기수와의 안정적인 호흡 속에 감량 2점까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세마 경주였기 때문에 별점 경주였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더 낮아진 부담 중량으로다가 응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8번 큐피드 스카이의 순위 상승 기대치, 입상 기대치 높여봅니다. 10번 문학탭. 이 말도 순발력 갖추고 있는 전력이에요. 최단거리이다 보니까 선행말들 위주로 쭉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내용이 매우 아쉬웠었던 말들, 상대가 강해서 밀렸었던 말들이 이번엔 모두 다 서륙전을 할 수 있는 찬스다. 서륙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고 최근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 중에서 이번에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선행 선입형 말들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핵심 중심 포인트는 4번 이스트반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분명 앞선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게이트 안쪽 들어왔죠. 멀로 기수의 기용, 초반 전개를 선두권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해 보이기에 4번 이스트반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이번에 보일 딱 한 번씩만 띄워봤잖아요. 5번 골든 서비스와 그리고 8번 퀵피드 스카이. 직전 편성보다는 분명 해볼 만한 구도로 예측이 되네요. 자, 그러한 가운데 선행만 한두 더 눈에 띄는 구도예요. 2번 문학의 전사죠. 이미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지난 8월 10일 날 1200m 거리를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 두 차례 경주 좀 아쉬웠고 직전 경주는 당시 안쪽에 금성여왕이라는 빠른 선행마 때문에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에서 졸전이었다라고 평가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 2번 이 문학의 전사가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이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2번 문학의 전사가 되겠고요. 여기에 직전 1700m 선행 강공 작전 주에는 9번 팝스트리트가 있는데 자, 김지영 의원 안쪽 들어온 2번 문학의 전사가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과 선행 나서면은 1선을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2번 문학의 전사 선행을 받아낼 수 있죠. 내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말은 1000m에서는 선행을 나서보지를 못했어요. 1000m의 말들이 당연히 더 빠른 말들이 많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첫 승은 1200에서 거두게 되는데 1200에서의 선행 굉장히 편안하게 갔죠. 경합도 없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 경주에 무너질 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옆에 경화권에 나이든 안말 맨해튼 뮤직이 붙었어요. 무너졌습니다. 경합이 약해요. 다시 줄어든 1000m 선행을 나선다 한들 힘들어 보이고요. 저는 4번 이스트반이 개인적으로 가장 빠르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9번 팝스트리트는 전형적으로 늘어난 거리에 아주 느린 흐름에서의 선행 작전이 주요했다라는 부분. 줄어든 거리 1000m가 원래 팝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1200m가 더 적정인 거리예요. 1000m에서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경쟁력 밀린다고 봅니다. 네, 여기도 짧게 한동안 여쭤볼게요. 6번 샤크장 직전에 최단거리 1000m 빠른 페이스 참고 한 발 마지막 쓰는 전략으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잖아요. 자, 김지영 의원 6번 샤크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섭죠. 샤크장이 오히려 무섭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2세 말들의 전력 상승세, 힘이 붙기 시작한 2세 말들이 무서운 경주다라고 총평을 내렸을 때 6번 샤크장도 2세 말이고 직전 경주에 매섭게 올려붙였었던 걸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선행 말들을 잡아내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애써 이 말은 추천해서 배제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혼전 레이스입니다. 이 경주.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선행까지도 가능하죠. 4번 이스트반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1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앞선 2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3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역시 뚜렷하게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이번에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는 상당수의 마필이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고요.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좀 이른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서울 3경주 붙어서 이겨야죠. 자, 앞선 2경주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2경주보다 편성강도 셉니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결정한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 레이스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말은 2두 5번 문학보스와 7번 글로벌 파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학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슬리벨이라는 강선행마를 보내주고 따라가는 작전이었는데 라스트 한 발이 못내 아쉬웠죠. 노련한 큐필가이에게 덜미를 잡혔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던 대목인데요. 이번 경주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본인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흐름, 이제는 선임력까지 갖췄다라는 부분에 점수를 주셔야 되겠고요. 선행 1변도에서 탈피했다라는 부분은 이 말의 전개 이점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7번 글로벌 파티가 직전 경주의 데뷔전이었어요. 데뷔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정상백호라는 인코스 추임마에게 덜미를 확 잡혔죠.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인 스스로 바깥으로 막 기대면서 주행이 불량해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입니다. 동영상상으로는 심하게 주행 불량기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이 말은 그 기수가 잘 제어를 한 것이지 주행 불량기를 나타냈었던 상황이거든요. 스피드가 빨랐었던 겁니다. 이 말이 뜨기에는. 그러나 이번 경주에서는 글로벌 파티 스스로가 직전 경주에는 선행을 내주고 뛰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문학보스 이 말만 신경 쓴다면 7번 글로벌 파티의 순발력 이번 경주에는 제대로 발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학보스가 선입으로의 전개 자유 이점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이죠. 7번 글로벌 파티의 득달 같은 선행, 문세영 안장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10번 퍼스트 드림과 1번 청강성 공이 도전권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10번 퍼스트 드림은 데뷔전인 신마이기는 합니다만 훈련 진행 과정이 상당히 여유로웠습니다. 보다 높은 완성도 속에 기복을 보이면서 데뷔전에서 경험이 필요한 말들보다는 한 수 위의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1번 청강성이 이번 초동 레이스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말입니다. 청강성의 가장 큰 메리트는 선행 선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빠른 흐름이 유리한 유형인데 여태까지 외곽 게이트 레이스 속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전에는 병력이 있었습니다.
병력 회복세 들어왔고 인코스까지 진입을 해 있다라고 한다면 빠른 흐름을 유리하게 선입력으로 발휘할 수 있을 말로 1번 청강성까지 추천드리면서 오늘 꼭 붙어서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부 경주 기선제압 패드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3경주 준비하셨는데요. 5번 문학보스와 7번 글로벌 파티 공희 직전에 강편성 아쉬운 3착을 요편성에서는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일반 청강성과 데뷔전 나서는 10번 퍼스트 드림의 기대 가능성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직전에 분명 변화된 걸음을 보인 한두가 눈에 띄는 레이스예요. 바로 4번 슈룹이죠. 지난 8월달 데뷔전에서는 체중이 상당히 많이 이제 빠진 가운데 그야말로 힘아리 없이 졸전을 펼쳤는데 직전에 분명 빠른 페이스에 제법 적응하는 능력과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도 어느 정도 이겨내는 이 근성을 선보였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이번에 48초 스타일답게 수영 훈련 동반 아주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4번 슈룹 이번에 그 변화 가능성 복병 가치 어떻게 보세요? 직전 경주에 순위 상승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주 내용 자체가 슈룹이 좋아지고 슈룹이 잘 뛰어서 순위 상승이 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성여왕이 선행을 나섰으나 냅다 도주를 했으나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2선에 있었던 그리고 추입을 했었던 말들이 올라와주는 그러니까 선행마가 도주를 하게 되면은 인코스 그 선입권에 있는 말들이 대처를 하지 못하고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같이 그 힘싸움에서 휘말렸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주죠. 어부지리 4등은 이번 경주에서 무섭진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3경주는요. 직전에 통안의 3착의 아쉬움 이번에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선행도 가능하겠죠. 5번 문학보스를 중심으로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이 빠른 흐름의 적응 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일요일 전반부 기선제압 패드를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3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일요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중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6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다수의 선행마 출전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됩니다. 자, 앞선 장악은 4번 이스트제트가 해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8번 천하여제가 지난 7월 달에는 발주대내 인마 전도로 기수가 낙마, 아예 출전조차 못했죠. 제외된 아픔이 있었는데 이후에 발주에 전혀 문제없이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모두 1300m 거리였고 직전에는 이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끈기를 발휘했습니다. 이번에 거리 내린 1000m고요.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능력 발휘 가능했던 검증된 전력이기에 내린 거리 선두권 자유로운 전개 이점 모래 덜 맞고 약간 외측 전개를 하겠죠. 이 8번 천하여제를 중심마로 강주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 데뷔전 발군의 순발력으로 선행 1순 우승한 4번 이스트제트를 필두로 외곽 9번 위너블루 여기 1번 백상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4번 이스트제트는 직전 데뷔전 경주 이제 선행받아 1순 우승을 했는데 발주 이탈은 썩 매끄럽지가 못한 말로 평가가 됐는데 당시 미러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고 초반 경합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내며 중반에 아주 좋은 걸음을 보였죠. 자, 이번에 계란은 큰 고리 제갈 승인 장구도 착용을 했고 멀로 기수의 기용 요편성에서는 선행을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승급전 무대에서도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4번 이스트제트 강주드리고요. 자, 여기 9번 위너 블루가 직전 승급전 무대 1300m 거리 맞상대 강한구도 4착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당시 경합피의 인코스에서 이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며 직선에서 막판에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오히려 게이트 외곽 나온 곳이 모래 덜 맞고 선입권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내린 거리 9번 위너 블루의 선전기 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자, 1번 백상이 과거 이제 선행 강공 작전으로 단거리 충분한 검증을 받았던 말인데 최근에 졸전의 아쉬움.
자, 지난 9월 8일 경주에서 폐출혈 발생으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10월 18일 날 이현종 기수가 주행 심사를 담당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참고 후미에서 전개를 펼치며 막판에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올라온 주행 심사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주 습성의 변경을 주행 심사에서 시도를 해봤고요.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습니다. 좀 이현종 기수가 이제 뭐 선행마 말머리보다는 좀 참고 한 발 마지막에 쓰는 추입 성향의 그 기승수를 좀 선호하는 기수죠. 오히려 질주성의 변경이 이번에 실전에서도 통할 만한 전력으로 1번 백상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내린 거리, 선두권, 자유전개이점, 연투 기대치가 높은 8번 천하 여제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최단거리 하이페이스를 너끈히 이겨낼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뭐 제 추천 마번의 그 큰 궤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는데 천하여제 먼저 짧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이 여태까지 뛰면서 1승 2위 2회 있습니다. 모두 1,300m였고요. 1,000m에서 성적이 없습니다. 초반이 느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1,000m에서도 선두권 가세가 가능하겠습니까? 최근에 보여준 그 뭐 1,300m지만 문세영 기수의 좋은 호흡 속에 앞선 가담하는 과정을 보면은 1,000m 레이스에서도 뭐 선행을 나선다라는 보장은 없자지만 뭐 2선 선두 외곽 2선 정도는 붙여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선행말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구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예 빠른 흐름에서 선입으로 응수가 가능한 말 10번 매니스탠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진구 경쟁력 확보했고요. 직전 경주의 승교전에서도 남들 다 퍼질 때 비상등이라는 말에 빠른 선행에 남들이 다 이렇게 퍼져나갈 때 본인 스스로는 유유자적 올라왔었던 전력이에요. 이번 흐름에도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번 매니스탠드의 추천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저울질했던 말은 맞습니다. 당시 직전 비상등이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를 유일하게 따라가며 이겨냈던 전력이기에 뭐 충분히 요편성에서도 게이트 외곽 밀려났습니다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상위 순위에 이제 추천드린 말들의 실전 변화 기대치에 대해서 또한 최근에 어떤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 순위를 내려놨던 것이지 10번 매니스탠드도 하이페이스 단거리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다. 이런 평가 내려보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내린 거리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 가능한 8번 천하 여제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경주 출마표를 보자마자 이거 정말 어려운 경주구나 싶었습니다. 혼전 레이스입니다. 한마디로 그 능력 서열을 최근에 그 보여준 능력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서열 매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려운 경주지만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민병철 MC가 겁을 주십니다. 어려운 경주 맞습니다. 자, 서울 7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겠고요. 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금, 토 이틀간 밤 11시 이 방송 끝나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러 오십시오. 해시태그 경마토크로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 7경주 어려운 경주인 이유가요.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려야 하고 드릴 수밖에 없는 말. 6번 패션 피플이 부담 중에 57kg이라는 한계 부준까지 올라섰다라는 부분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션 피플의 가장 큰 매력은 빠른 흐름이 유리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입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번 경주 1300m이고 1300m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1000m도 추입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이에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 대안으로 6번 패션 피플에 대한 대안으로 나머지 후창 말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번 그레이트리, 9번 에코빌, 2번 리틀보이 플래시를 추천드려 봅니다. 7번 그레이트리는 직전 경주에 출발하면서 이제 기수가 낙마를 하고 말이 혼자 뜁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자기 진로 잘 찾아서 가는 말, 낙마한 말 참 기특하죠.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제마특급 맥파이가
따라잡지 못할 만큼 3마신 이상의 격차로다가 동영상엔 아마 안 보이실 겁니다.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봤는데 3마신 이상의 격차로다가 외곽에서 유유히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저말의 컨디션은 이미 올라섰다. 다음 경주에 제대로 된 편성만 만나면 가능. 바로 이 편성이 그 편성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에 9번 에코빌은 데뷔전이 불과 3주 전이죠. 데뷔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인데 당시 주로 자체가 그냥 선행 1, 2, 3 끝 났던 주로였어요. 그 전까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보다는 다소 무거워지기 시작한 주로 흐름임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선행마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이 말 자체도 추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거리를 늘려서 도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빠른 출전 1400m에서의 추입 탄력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 리틀보이 플래시는 최대 복병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추입을 한다라면 아마 메리트가 없겠지만 리틀보이 플래시는 본디 선입후 추입이 가능한 전력이고 최근 들어서 조금 순발력이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부미노 기수와의 안장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입마호흡 기대해보는 복병 2번까지 추천드려봅니다. 네, 상당히 이제 난해한 경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중심의 말을 6번 패션 피플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미 최단거리 1000m를 8월 달에 당시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도 있었고 맞상대가 좀 강하지 않았나. 사실 이 편성은 잘 만난 듯합니다. 부산에서 원종원 유현명 기수가 기승하는데 게이트도 상대적으로 안쪽 들어갔고 6번 패션 피플 자 이번에 중심마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낙마하고도 1등했던 7번 그레이틀리, 여기 9번 에코빌은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한 말로 보입니다. 직전 최단 거리는 어쩔 수가 없었고 늘어난 1300m 거리 9번 에코빌의 선정 기대치. 여기 11번 엉클벨이 있습니다. 주행 신호 때 상당히 출중한 기본 기량을 보이며 직전 데뷔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인기마였는데 당시 초반 전개를 다소는 잘못 풀어냈고 빠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면모를 보였다라는데 자, 이번에 늘어난 거리 게이트 외곽 분명 보여줄 걸음이 더 있어 보입니다. 11번 엉클벨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솔직히 11번 엉클벨이 데뷔 전에 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모았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속았어요. 이게 내가 못 본 무엇인가가 있나?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 말인데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인기를 모은다면 저는 또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7경주는요 상당히 혼전 구도 속에 그래도 중심 마루수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6번 패션 피플을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5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단촐한 편성에 장거리 검증 전력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가운데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그 세력들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전력은 2번 알파러너입니다. 단거리, 장거리, 전천후 마필로 보여요. 직전에 이 1800m 도전에 당시 뒷직선에서 선두 외곽 선입전을 펼치며 직선에서도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여 당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가변주로 컨디션에서 전개도 상당히 잘 풀어냈고요. 이번 편성도 다시 1800m고 6번 라이징 어게인이 선두 장악에 나설 레이스로 보이는데 단천한 구도 속에 초중반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에 2번 알파러너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최근에 연달아 아쉬움을 남겼던 5번 트루킹 그리고 4번 파워인디 그리고 선행 나설 6번 라이징 어게인이 눈에 띕니다. 저번 트루킹은 올해 3관마 경주였던 6월달 농림장관배에서도 2000m 3착을 했던 말인데 직전 경주는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도 아쉬운 4착이었죠. 서울원정 그 여파인 듯 직전에는 전혀 자신만의 능력을 보이지 못했고 당시 또 공백도 있었죠. 이번에 정상주기 기본 전개 양상은 요 말도 장거리에서 초중반 전개 처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라붙어 끈기 있는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죠. 정상주기 컨디션 상당히 좋아진 5번 트루킹 강조드리고요. 4번 파워윈디가 자 역시 대선 경주에서도 충분한 가능성 착승권 성적을 냈던 말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었죠. 특히나 직전 경주는 당시 기승기수였던 최영경 기수가 기승정지 6일 처분받을 정도로 전개를 잘못 풀어낸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모래를 피하려고 전개를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모래 피하려고 외곽 전개를 심하게 했어요. 자리도 못 잡고. 막판에 진로 열리자 걸음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송경유 기수로 안전을 교체했는데 편성도 단초라고요. 요 말도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모래 피해 외선 전개하면 되잖아요. 4번 파워 윈디 최근 연달아 졸전 충분히 만회할 듯하고요. 여기에 선행 나설 6번 라이징 어게인이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경주는 출발 후 기대고 발진 불량으로 완전히 경주를 망쳐버렸는데 주행심사 처분 이후 직전에 김어수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이번에 다시금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6번 라이징 어게인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부산 오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유리한 다시 한번 극대화할 2번 알파 러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번 알파러너가 직전 경주는 결정 경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54였고 이번에 핸디캡으로 넘어오면서 500g이 부담 중량이 낮아졌습니다. 호재죠. 직전에 솔직히 앞선을 공략해서 왜 저럴까? 물론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왕년에 선행 나갔었던 말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4마신차로 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이길 수 있었던 말입니다. 이번에도 침착하게 경주 운영 잘 풀어내주기를 이번 알파로는 응원하고 5번 트루킹도 마찬가지죠. 몬트루킹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이길 수 없었던 상대임을 너무 빠르게 포기를 했었던 것이 아쉬운 대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BK 갬블 보세요. 그때 당시에 선행 나가서 악착같이 탔던 것이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는 운 좋은 우승이었지만 그런 요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악착 같은 말머리면 트루킹의 그 기본 파워와 힘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4번 파워인지도 동의를 하는데 1번 경주의 두레박이 선행을 가지 않을까요? 물론 6번 라이징 어게인이 직전 경주 인코스 시점을 활용하는 선행 전개가 주요했다라고 보지만 이번에는 그 찬스가 1번 경주의 두레박에게 오지 않을까? 경주의 두레박도 모래를 잘 못 맞기 때문에 선행이 유리하거든요. 1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경주 조건 호재 1번 경주의 두레박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상당히 이제 주목하고 좋아하는 말인데 지난 이 8월 16일 경주 우승할 때는 당시 이제 글리터가 지나친 경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반사 이익을 봤던 말이죠. 당시 우승을 했는데 자 직전 경주는 초반 선입권에서 자리 잡고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었고 자, 이번 경주 근데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은 맞아요. 과연 1번 경주의 두레박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인가. 하지만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 또한 김어수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6번 라이징 어게인이 결국은 선두 작게 나설 공산이 커 보입니다. 복병 가치가 높은 말 중에서는 1800m 선행 나설 수 있는 말 선택할 때 저는 6번 라이징 어게인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뒀기 때문에 1번 경주의 두레박은 제외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역시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도 다시금 유리하게 펼쳐낼 2번 알파 러너를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국산마 최강자를 결정하는 대통령배 대상경주입니다. 16급 풀게이트 편성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16회 대통령배죠. 그동안 전미인답에 4연패를 달성했던 트리플 라인이 추천하지 않는 바람에 그야말로 올 시즌 대통령배 대상경주는 무주공산의 아주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과연 그동안 트리플 라인의 그늘에 가려 있던 말들 또한 신진 강자들 과연 이번 경주 어떤 능력을 갖춘 말들이 입상할지. 자, 김지영 의원 올 시즌 대통령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펼쳐지는 전개 양상 살짝 소개해 주시고요. 중심과 도전권까지 안내해 주시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이 말들을 어떻게 추천해드려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경주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전개 상황을 보자면 1번 원더풀 플라이. 자, 원더풀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로드 투 G1 이라는 그 코스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승점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권 선택을 부여받았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 10월 29일 날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이어링스일이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1세마 경매. 그때 박대영 조교사 부리딱히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몇 번 뽑으실 거예요? 당연히 1번이지. 1번 뽑았습니다.
선행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통령배가 선행마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2000m는 보통 이제 3세마 장관배하고 양상이 다르죠. 3세마들이 경험이 없어서 2000m를 선행으로 나갔을 때 힘한 배를 못해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배는 이미 경험이 있는 말들이 대다수 출전을 하기 때문에 선행마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1번 게이트의 선택은 현명했다라고 판단하고요. 1번 원더풀 플라이를 필두로 6번 토아메이스 그다음에 뭐 7번 파이널 에너지는 뭐 자유 전개 이점이고요. 9번 뉴 레전드도 2000m에 대한 도전이라면 선두권 공략을 해야 그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선의권부터 굉장히 차곡차곡 두텁게 쌓여질 것이고요. 선행말들이 편안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 왜냐하면 7번 파이널 에너지라든가 8번 독도지기라든가 외곽의 16번 캡틴 포스 등의 중속이 좋은 유형의 말들이 거리를 허하지 않을 거거든요. 선두와의 거리를. 그렇기 때문에 초중반부터 굉장히 난타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결국은 결승전 직선 전방 200m쯤 돼야지 향방이 드러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 저는 8번 독도지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독도지기의 중속감과 끈끈한 걸음, 거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독도지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6번 캡틴 포스 이미 2000m를 경험을 했어요. 대통령배를 겨냥하고 출전했던 2000m에서 선입으로 응수하면서 흐름을 잡아냈었던 상승세 전력입니다. 독도지기와 캡틴 포스는 공이 휴양을 다녀왔죠. 대통령배, 대상경주를 준비하기 위한 휴식기였음을 감안해 봤을 때 각 마방의 노력이 성과로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1번 원더풀 플라이는 선행에 대한 기대치로 10번 명품 축제는 이미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수입 탄력을 기대하면서 10번 명품 축제까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접전 흥미로운 경주가 될 대통령배 제16회 대통령배가 되겠는데요. 김지영 의원은 신의 강자죠. 8번 독도지기 전개도 중속력 이용 선의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가능하기에 8번 독도지기가 대통령배 대상 경주 입상권에 한 자리 다가가 있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부산에서 원정원 16번 캡틴 포스 그렇죠. 이번 경주 겨냥해서 공백 있었고 주행 심사도 치루었고요. 자, 여기 이제 9번 뉴 레전드가 그래도 올 시즌 코리아컵 그리고 지난 6월 말 부산광역시장배 외산 강자들과의 레이스에서도 제법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고 YTM배 2000m에서도 사착을 했었죠. 뭐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장거리는 선두권에서 자기가 레이스 페이스 안배를 해나가면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선두 선의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말들이 도전 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9번 뉴 레전드 분명 뭐 외산마들과의 대선 경주에서는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뉴 레전드가 되겠고 뭐 13번 울트라 로켓도 작년 대통령배 때 사착했던 말이잖아요. 장거리에서는 분명 한 발 써줄 수 있는 말이고 혼돈중 막판에 한 발이 가능하고 직전 홍콩 트로피 특발 경주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건재를 과시했던 만큼 장거리에서는 분명 보여줄 걸음 있는 대통령배 두 번째 출전하는 13번 이 울트라 로켓도 도전 가능한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16번 캡틴 포스는 최근 경주 6월 2일 날 2000m 막판에 그냥 잡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상당히 장거리 강자죠. 네, 구경주 제16회 대통령배 대상 경주는요. 신진 강자 8번 독도지기. 이번에 국산마 편성에서는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 9번 뉴 레전드 2도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소개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경주 전개 여건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출전하는 구도인데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과 올라온 컨디션으로 최근에 출전 만회할 말 우선 9번 파이팅 히어로죠. 작년 데뷔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수면 위로 부각됐던 말인데 한동안 좀 기복을 보였고 지난 2월 경주 이후 거세 복귀 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아쉬웠지만 직전 경주는 당시 3선 2위에서 모래맞고 전개. 자, 막판에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당시 한센 바로우즈에게 역습을 허용하면서 목차 3착의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 편성은 9번 이 파이팅 히어로에게 직전보다는 약세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개도 선두 선위권에서 유리한 운영이 가능하죠. 선행마로 부각될 3번 인디레이드나 8번 티즈로드 등이 이끄는 페이스 너끈히 이겨낼 겁니다. 9번 파이팅 히어로 이번에 입상한 자리 충분히 가능한 말로 강조드리고요. 자, 도전권들 휴양 다녀온 10번 럭키 소천을 필두로 이번엔 선행 나설 3번 인디레이드 여기에 6번 라운 미라클의 역습까지 가능해 보이네요. 자, 10번 럭키 소천은 자, 최근에 계속해서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면서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말인데 직전에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인코스 가담 또 모래를 맞고 전개 쳐졌던 부분이 페인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망타논 가면을 쉬었는데도 좀 그런 부분이 보였죠. 하지만 막판의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끝걸음이 여력을 남겼는데 오히려 이런 말들 외곽 게이트가 좋아 보이네요. 모래를 덜 맞고 외선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휴양 복귀 후 이번에 변화보일 10번 럭키 소천 강조드리겠고요. 자, 선행 나선 무서운 말이죠. 3번 인디레이드입니다. 이미 선행 강공 작전으로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했죠. 직전 경주는 안말 경주이긴 했습니다만 당시 출발 후 추돌 여파로 게이트 외곽에서 추돌 여파로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내지 못했죠. 또한 코너에서 모래 맞고 전개가 완전 쳐졌고 한마디로 3번 인디레이드는 게이트 안쪽에 선행 편성을 만나면은 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이죠. 바로 이 편성이 그런 편성기로 보입니다. 안쪽 게이트 들어온 3번 인디레이디 이번에 발주 연습만 총 3차례 시행했고 선행 의지가 강해요. 3번 인디레이디의 선행 강공 작전 가능하겠고요. 6번 라운 미라클이 지난 8월 달에 1300m 거리를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최근에 다소 아쉬운 전력이고 직전 경주는 자리 못 잡고 인코스 후미에 있다가 계속해서 막판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는데 이번에도 막판 혼전 중 한 발 몰아붙일 추임맘 6번 라운 미라클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서울 10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이제는 입상해야죠. 9번 파이팅 히어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9번 파이팅 히어로를 추천을 할 만한 전력인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실제로 추천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좀 첨언해서 좀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홍콩 마주입니다. 청팅콩 마주. 홍콩 우리 많이 봤죠? 홍콩 말들 넘어오면 단승식부터 뚫리기 시작하죠. 홍콩엔 복승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복승 연승, 복연승 이런 개념이 없어요. 쌍승, 쌍승, 단승, 쌍승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말이 좋다. 단승식 먼저 배팅 창구가 뚫린다라는 거 관심 있게 봐주실 만한 대목이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보겠고요. 저는 무시하실지 모르겠지만 앞말이라고 하더라도 3번 인디레이디와 8번 티즈로즈가 정말 모처럼 둘이 선행 땅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선행을 기습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말들은 있긴 하지만 3번 인디레이디나 8번 티즈로즈를 넘어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보여요. 9번 파이팅 히어로가 힘이 좋기 때문에 이 말들의 외곽을 돌지언정 이 말들이 선행이 주요할 수 있다. 선행이면 둘 다 한꺼번에 동반 입상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는 버틴다라고 보는데 8번 티즈로즈는 추천을 안 해주셨어요. 이 말은 선행 못 간다고 보신 겁니까? 네, 아무래도 맞상대 선행마가 내측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3번 인디레이디가 코스 안쪽에 선행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8번 티즈로드는 마치가 좀 얇은 유형의 앞말이고 첫승 8월 달에 선행 나서 7마 신차 압승을 했습니다만 직전에 선행 나서지 못하고 외곽 돌자 무너졌어요. 이번에 만약에 좀 더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고 인디레이디보다 선행 나서 공산이 크다라면은 좀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3번 인디레이디가 선행 나설 듯합니다. 얇은 마치에 요 8번 티즈로도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은 부정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네, 서울 10경주는요. 9번 파이팅 히어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부산 4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부산 편성 중에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로 봅니다. 액면의 인기마 눈에 띄는 구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 이번에 달라진 경주 여건으로 일격가을 복병 세력
가능해 보이는데 당일 전광판의 인기도는 11번 그랜드 영웅, 7번 온데이, 여기에 5번 원더풀 테일이 주목받을 형국입니다. 자, 김지영 의원, 액면의 인기말을 자력으로 이겨낼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마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인기를 모을 말들이 모두 선행형 말들이라는 점과 그 말들 간의 경합 혹은 높아진 부담 중량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빠른 흐름이 유리하지만 따라가도 되는 12번 담양공주를 복병마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직전 경주 폐출혈 이후에 한 달의 출전 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서 주행시합 치르고 출전하고 있는 전력이에요. 폐출혈 났다고 해서 최근에 이것이 폐출혈 났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내용들은 아닌 건 아시죠? 12번 담양공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빠른 흐름일 것,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모래를 덜 맞을 것,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외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일 외곽 주로가 완전히 불리하다라고만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12번 담양공주의 복병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네, 패출혈 여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듯합니다. 12번 담양공주 보여준 걸음이 있잖아요. 이번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지만 충분히 언더독 세력으로 복병같이 높은 김지영 의원은 12번 담양공주 추천드렸고요. 자, 민병철은 안쪽에 1번 이 파이트 매직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 말도 빠른 흐름의 단거리 충분히 연투로 이어갔던 지난 3월과 4월 경주를 돌이켜보면은 최근에 출전은 좀 아쉽습니다. 직전에는 공백이구 출전이었고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와 컨디션도 상당히 올라왔고요. 게이트 안쪽 배정받아 내선 인코스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기에 52km의 유리한 부증이라면은 아낄 이유가 없죠. 1번 파이트 매직 강조드립니다. 네, 부산 4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액면의 인기만보다는요. 김지영 의원의 12번 담양공주, 여기에 민병철의 1번 파이트 매직 꼭 기억하셨다가 승식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주차 일요경마 해설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12월에는 그랑프리 경주도 있죠. 굵직굵직한 대상 경주가 이제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일요일에도 매 경주 잘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으셔서 잘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복병 세력들 잘 적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이번 1호 경마에서도 마지막에 웃으면서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2주차 금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